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양암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후보님 자기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부산에서 새로 신설된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이수원입니다. 예, 북구을 그 지역구로 하면은 관할동이 어떻게 됩니까? 예, 금곡동, 화명 1, 2, 3동, 만덕 1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신설된 이제 을 구간이 이렇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제가 후보님을 잘 모르니까 예. 후보님은 언제부터 정치하시려고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뿐이다.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때 정치의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럼 젊을 때부터 그 정치의 길을 걸으셨다 그죠? 정치의 길을 걸은 건 아니고요. 그 정치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역할을 내가 언젠가는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실제로 제가 정치에 입문한 거는 96년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35살 되던 그때에 제가 여의도 보좌관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 쭉 이때까지 그 우리 후보님의 인생을 유권자가 이렇게 잘 알아듣고 표를 많이 이렇게 주도록 제가 이 국회 보좌관으로 시작한 지 지금 한 26년 됐는데요. 예, 누구 보좌관 하시는데요? 정의화 의원 보좌관. 아, 국회의장 하신 분이. 예, 나중에 국회의장이 됐고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아, 국회의장이 초선일 때 보좌관을 하셨어요? 예, 예. 오, 예, 놀랍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긴 인연을 맺었고요. 예.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경기도의 정책 보좌관 대변인도 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국무총리실의 정무비서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의화 우리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고 난 뒤에 제가 비서실장으로 이제 우리 의장님과 끝까지 이제 국회에 같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다, 그죠? 그럼요. 아주 오래된 저한테는 뭐 정치적인 어떤 선배이자 또 제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출마하고 계신지 늘 또 뭐 철학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후보님의 정치 철학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 철학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의화 의장님한테 좀 배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의 정치를 추구하셨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라는 게 결국 막 충돌하는 그 각각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면 싸움을 불러일으켜 가지고는 정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엔 저는 이견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대립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는 결국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혐오함을 느끼고 많은 실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충분히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예도 현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삶을 두고 어떤 게 더 나은 삶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수를 뽑아서 보낸 이유는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법도 정책도 통과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려서 서로가 쳐다보지 않을 사람처럼 싸움만 하니 국민들이 그게 짜증이 왜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에 짜증을 내고 우리 정치를 갖다가 국민들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싸움박질의 정치. 물론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도 토론할 때는 뭐 정말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그 의견이 다를 때는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논쟁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어떤 합의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을 잡고 가줘야지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보는데 어떤 다른 정쟁거리가 있으면 나머지 합의됐던 거마저도 싹 다 무효화시키고 통과를 안 시키는 이 이상한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런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국회가 맨날 그 싸우는 모습밖에 사실은 안 보이는데 뭐 저는 지금도 이번 21대 국회도 뭐 같이 합의해서 많은 법안 처리했죠. 근데 그런 거는 묻히고 몇 가지의 그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회가 맨날 싸움질하는 국회로 보이고요. 특히 죄송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특히 21대 국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예. 21대 국회는요, 사실은 한 당이, 그 민주당이 거의 180석을 가졌습니다. 근데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에는 3분의 2가 되면 우리가 헌법도 바꿀 수 있고 탄핵도 할 수 있죠. 예. 5분의 3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3분의 2는 절대, 다수석이라고 그러고 5분의 3은 사실은 상대적인 어떤 다수석인데 국회법은 5분의 3을 기준으로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80석으로 5분의 3을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1대를 거의 일방적으로 독주를 해버렸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우리 대통령이나 상대당이 여당이 받지 않을 법안인 거 뻔히 알면서 노란봉투법이니 뭐 어디 만들어가지고 다 대통령 거부권 하도록 만든 거죠. 대통령 망신을 시키고 대통령 일 못 시키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입법부를 장악한 다수당의 저는 행포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국회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을 바꿨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 새로운 정권에게 일을 하라고 기회를 준 거란 말입니다. 대통령에게. 예. 그러면은 설사 국회 다수당이 야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이 바꿔줬으면 국민들이 바꿔준 뜻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존중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고 하고자 한 거는 과반수 이상을 받아서 이제 이긴 거잖아요. 상대를 이긴 거기 때문에, 뭐 과반수는 아니지만 상대를 이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야당도 존중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발목 잡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 뭘 하고자 하면 그걸 뭘 해줘야 줬습니까? 그 정도는 과거 야당에도 좀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번 야당은 뭡니까? 이재명을 당대표 뽑아놓고 이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체포, 그 동의안도 이거 지금 못하도록 다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수당이 이렇게 행포를 하고 그것도 저는 뭐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서 했다는 것은 국회를 특정 개인의 사유물로 지금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보였던 그 국회의 못난 모습,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 못난 모습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는 그걸 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이 당을 옮겨가는 뭐 철새 정치인은 아닙니까? 네. 그런 적은 없었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적 없습니다. 일편단심 우파를 지지해왔다, 그죠? 이 의원이 되신다면은, 우리 많은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특권 챙기기에 뭐 더 관심이 있지, 정말 우리 국민의 그 민생살이 삶하고는 좀 늘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회의원 특권이 이제 문제가 된 게 일반적인 법률 위반을 한 범죄 행위가 일반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속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국회의원은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큰 특권이죠.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나 뭐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실제로 범법 행위가 드러나서 일반인들 같으면 당연히 구속이 됐을 사안조차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걸 면제를 받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보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 특권은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들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되고 일반 국민들이 처벌받는 거하고 똑같은 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면책특권을 준 거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거에 우리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런 권위주의 시절에 보면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든지 죄를 지었으면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면책특권도 있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으면 회기 중에는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권이거든요. 이런 특권들은 사실은 이제는 폐지되어도 될 만큼 저는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책특권 뒤에 소위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그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는 건 그게 정말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일이죠. 그런 일, 저는 이제 그런 특권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 국회에 이제 입원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원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걸 많이 바꾸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옥죄는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부작용이 좀 더 커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시장경제를 어기면 가장 나쁜 것은 독과점이거든요. 독과점만 생기지 않도록만 만들어내면 나머지는 시장의 영역에 맡겨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기업을 옥죄고 이 자율적인 어떤 시장 경쟁, 시장을 옥죄는 그런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공무원 간청 쫓아다니면서 일하다 보면 본인은 일을 못해요. 또 하나가 규제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집니까? 조그만 사소한 건이라도 위반이 생기면 다 범법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대표이사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사고를 내려고 기업하는 사람들 없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제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도입을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거꾸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기업을 안 하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체를 망치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적 법안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내서 우리 산업 생태계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예, 큰 뜻을 갖고 계신데, 그래도 우선 또 지역구민들한테 이렇게 우선 이제 이 선망을 받아야.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예. 예, 네. 지역구민들한테 이렇게 또 이 표를 얻을 공약이나 지역 비전 이런 거 말씀하시죠. 예. 지역구민한테 어떤 선물을 하나. 네. 저는 이게 부산시 북구가 부산의 맨 끝머리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산의 끝이 아니라 불경 메가시티의 출발점이 되도록 저는 만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구가 이제 일종의 베더타운 같은 신도시로 이 함영동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정말로 교통이나 교육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자족적인 어떤 명품 신도시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제가 북구에 대한 어떤 비전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에서 특히 이제 금곡대로를 타고 함영동 금곡동 주민들이 순환고속도로를 타서 마산 창원이든 대구든 이렇게 가고 싶어도 그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출발점. 그게 램프가 없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만들어내기만 하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서부산이나 동부산이나 서울이나 경부선이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저기 김해로 이렇게 다 돌아가야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최우선적으로 일단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걸 추진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교육의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좋은데 애들이 고학년이 되면 여기보다는 동네 뭐 해운대가 교육 환경이 더 좋다고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육도 명품 북구가 돼서 거꾸로 교육 때문에 북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비전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금곡동은 노인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저소득층도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북구에서 좀 이렇게 편히 이렇게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 문화복지 그런 종합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좀 편하고 노후를 즐겁게 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뭐 사업은 안 해보시고 회사원 생활도 안 하셨고 이제 정치 쪽에 쭉 이제 아닙니다. 사업도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회사원 생활도 했고요. 정치도 공직 조금 생활도 구체적으로 하고. 얘기하시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백수가 이 하루아침에 귀족이 되는 나라, 이 국회의원이 되면 뭐 귀족이라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이 백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본인이 돈을 벌어보지 않고 예. 그런 사람이 가서 노사 협상을 한다든지 정책을 세운다든지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도 하셨다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시죠. 저기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한국방송개발원이라는 예. 연구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한 5년 반 건너가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에 가서 우리가 소위 말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성공을 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정치에 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성공한 걸로 충분히 내가 만족이 별로 안 돼서 다시 정치에 제가 제 개인이 뭐 잘 살고 개인이 여유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나라 자체가 부강하고 우리 후손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누구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 특히 미국에 가서 그걸 보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당시 90년대 초니까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때는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는 많이 있지만 자기 브랜드로 물건을 파는 그런 그 회사는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현대 자동차가 우리 소나타 이런 거 수출하고 삼성이 TV 일본 소니랑 경쟁하는데 그것도 이제 경쟁이 밀리는 그 나머지는 또 전부 다 OEM으로 팔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가서 뭘 봤겠습니까? 이런 부강한 나라를 대한민국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꿈을 이루러 다시 96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럼 나보다는 우리 국가 전체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니까. 아이고 그렇게 거룩한 뜻을 갖고 계셨군요. 그럼요. 그게 제가 개인 하나가 잘 사는 건 자기 노력 어느 정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혼자 호의호식하는 거 그게 별로 성에 차지 않았고요. 제 꿈은 그거보다는 이 대한민국이 이 미국 가보니까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하고 여유로운 나라 너무나 부러웠고요. 꼭 그런 나라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또 선행도 많이 하시고 뭐 사회봉사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소개하시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그때 LA에 한인 폭동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92년도였죠. 그 로드니 킹 사건이 났어가지고 그때 한인 그 상인들이 그 한인타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쨌든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제가 낼 수 있을 만큼의 성금을 어려운 분들한테 제가 냈던 기억이 우리 있고요. 교포 사회를 위해서. 예. 그리고 그때 그것 때문에 LA에서 하는 라디오 이장희씨가 그때 했던가 라디오 방송에 들어가서 제가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부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아, 예. 근데 뭐 그거는 또 상시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해야지 좋은데,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게 또 나도 이제 살기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또 제가 뭐 월드비전 이런 데는 뭐 꾸준히 제가 매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벌면 많이 기부를 하지만 벌이가 적더라도 그리고 또 나눠 쓸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공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전공은 언론정보학과입니다. 옛날에 예, 언론 전공을 하셨어요. 네, 신문방송학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정치에 뭐 길을 흐르셔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저희 대학 동기가 한 36명 정도 되는데요. 절반은 언론계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수는 이제 학계.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가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언론계에 나가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일을 언론도 사실 일종의 공적인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내지는 그런 역할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가족을 잠깐 소개를 하시죠. 가족은요. 네, 제가 어머니 예. 살아계시고. 네. 아직 모친 살아 계십니까? 예. 연세가 얼마나? 88살 됐습니다. 미수죠. 네. 예. 네, 그리고 효자이시다 그러죠. 예, 저 효자입니다. 뭐 같이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진 않은데 어머니가 뭐 아직 예, 그동이 가능하시니까. 건강하신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 때는 뭐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매주 주말이 되면 꼭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 효자이시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뵈야 되는 게 그래야지 마음도 편하고 또 어머니도 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 있고 이제 지금 외아들인데요. 아들이 지금 이제 중3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늦은 편인가요? 늦었고 또 귀하게 어렵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남들은 지금 다 시집장가 보낼 애들은 다 시집장가 보내고 심지어는 손주들까지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중3이고 아직 대학 가려면 또 한 4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아직 노모가 계신다니까 우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노인에 대한 정책이랄까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요즘은 이제 건강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은 부분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뭐 충분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그분들은 또 플랜도 잘 잡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노인분들, 아까 제가 우리 지역에도 노인 종합복지 문화센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신체가 여전히 활동력이 있으시면서 건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노인 일자리 부분들이 이제, 또 필요로 할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지, 문화, 체육 시설을 저는 좀 지역별로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박영준 시장이 이제 15분 도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약. 그 내용은 15분 거리에는 이제 공원이나 이렇게 체육시설이 다 두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똑같은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분들의 여가 시간을 건강하고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하드웨어를 갖춰주는 거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소프트웨어도 이제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게 지금은 이제 그게 공동체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별걸 하나 여쭤보겠는데,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주무세요? 요즘은 한 4-5시간 잡니다. 그렇게 밖에 못 잡니까? 아,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뭐, 지금도 막, 강행군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도 이제, 뭐, 후보로 나서기 전에는 몇 시간 주무세요? 한 6시간, 7시간 잤습니다. 그래도 작게 자시고. 예, 특별히 뭐 건강 관리하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뭐 취미생활은 어떤 걸 하시는가요? 일단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예. 이거 모범 답안인가요? 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산책.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사색을 좋아하시는. 예, 뒤에 이렇게 얕은 산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산인데, 거기 이렇게 돌고 오는 게 제 취미 생활입니다. 예. 혹시 책을 집필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읽기에도 좋은 책이 너무 많은데, 그런 책들 틈에 제가 쓴 글을 넣어봐야 그게 별로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정치인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요, 그건 그냥 책 가지도 않은 책 가지고 선거 때 예, 제가 좀 그런 걸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안 하고 싶다. 절대로 안 하고 싶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안 할 거고, 진짜, 집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면, 그거는 제가 일이 좀 마무리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집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 네. 그래도 그 지역 구민의 선택을 받으셔야 되니까, 지역 구민한테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네. 이게 참 존경하는 부산 북구을 주민 여러분, 북구을이 새로 신설이 돼서 제가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예비 후보지만요. 경선을 통과해서 꼭 북구을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발전과 이 지역 주민의 있던 삶을 누구보다 잘 살뜰히 생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정치하는 거 저는 국민이 항상 옳다는 그런 믿음으로 국민의 뜻을 항상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 제가 지금 처음 이렇게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 마음, 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꼭 해내겠습니다. 꼭 한번 저 이수원 지켜봐 주시고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북구을 이 관할동을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부산 북구을은 금곡동, 화명 1동, 2동, 3동, 만덕 1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꼭 이수원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역구가 이렇게 늦게 설정되다 보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사실은 일찍 전국 획정이 돼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21대 국회가 그 숙제를 하네요.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늦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바람에 너무 늦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데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더 촌놈을 아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생을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